불가능은 대부분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불가능한 것들은 우리 능력과 상상을 초월하며 모두의 꿈 너머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바탕을 둔 불가능들을 큰 불가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는 것, 1마일을 4분 이하에 돌파하는 것, 인류 발전을 이끈 혁신적인 프로젝트나 목표를 완수하는 것 등이 큰 불가능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규모는 다르지만 당분간은 성취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작은 불가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받으면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을 작은 불가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CEO, 화가, 음악가, 코미디언, 운동선수가 되는 것. 다시 말해 무슨 분야에서든 세계 정상 수준으로 올라서는 일은 모두 작은 불가능에 속합니다. 작은 불가능 성취에 인생 전체를 바친다면 큰 불가능을 성취할 순간도 올 수 있다는 깨달음은 삶의 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저명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스티븐 코틀러의 멘탈이 무기다는 큰 불가능을 성취한 사람들에게서 얻은 여러 교훈을 바탕으로 작은 불가능을 성취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성과를 끌어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는 불가능을 극단적 혁신이라고 정의합니다. 극단적인 혁신을 쫓으려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저자는 한계를 깨부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이와 집단이 행한 혁신에는 어떤 공식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그 공식을 동기부여, 학습, 창의성, 몰입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냅니다. 이 책의 일부 동기부여에는 호기심, 열정, 목적, 자율성, 숙달이라는 충동자를 활용해서 우리의 뇌에 저절로 동기부여 메시지를 쌓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호기심은 자체로도 강력한 충동자이지만 더 큰 충동자인 열정의 토대가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열정이 좌절로 끝나지 않으려면 호기심을 열정의 불길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는 게 저자의 조언입니다. 뇌는 이미 알고 있던 오래된 정보들과 현재 학습하는 새로운 정보들 사이의 교차점을 자동으로 찾습니다. 따라서 호기심들이 겹치는 지점을 파악하고 그 교차점에서 놀이하는 행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루에 20분이나 30분을 들여 호기심의 교차점과 관련된 팟캐스트를 듣거나 혹은 뉴스기사, 책 등을 읽을 때 우리의 뇌는 우리를 대신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놀이할 때 우리는 자신의 뇌에 새로운 발견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주제에 호기심을 갖고 이 주제를 주무르며 놀이할 때 열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열정의 불길이 올바른 궤도에 올라서려면 공개적인 성공들을 이뤄냄으로써 열정을 더 크게 키워야 합니다. 즉 열정을 목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목적을 설정할 때 꿈을 크게 꿔야 합니다. 이 목적은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실천 과제이며 바로 자신의 큰 불가능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열정과 목적을 키우고 싶다면, 다시 말해 큰 불가능을 이루려면 그 열정과 목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방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충동자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게 하려면 자율성을 얼마나 보장해야 할까라는 문제는 지금까지 늘 까다로운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2004년 이후로 구글은 20%의 시간이라는 제도를 바탕으로 자율성을 충동자로 이용해 왔습니다. 이 제도는 직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 시간 가운데 20%를 자율적으로 자신의 핵심적인 열정과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 하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 실험은 지금까지 놀라운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글 제품 가운데서 가장 매출이 높은 제품들의 50% 이상이 이 제도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처음 발명한 당사자는 구글이 아니었습니다. 구글의 제도는 3M의 15% 규칙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포스트잇은 15% 규칙 덕분에 탄생했는데 포스트잇 하나만으로 3M은 $5천만 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오늘날 페이스북, 링크드인, 애플, 그리고 그 밖에 수십 개 기업이 자율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미 열정의 비결을 끝까지 익혔고 이제는 자기 꿈을 추구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인지 궁금하다면 앞에 언급한 실험들이 일러주는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실험들은 당신이 새로 발견한 목적에 한 주 너댓 시간만 써도 얼마든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언한다고 저자는 첨언합니다. 이 책의 2부 학습에서는 우리의 멘탈이 부정적인 요소들에 휩쓸리지 않고 성장형 마음가짐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 상당히 많은 것이 기본적인 필요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키를 타고 싶은 욕구가 아무리 크더라도 폴과 부츠 그리고 바인딩과 같은 스키 장비가 없다면 스키 타는 법을 깨우칠 수 없습니다. 목적을 이루려면 먼저 올바른 장비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그 장비가 성장형 마음가짐과 진실 필터입니다. 성장형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비난하지 않고 개선의 기회로 삼아서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성장형 마음가짐이 올바른 학습 준비를 하게 한다면 진실 필터는 학습 내용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학과 공학에서는 과학적 방법론이 진실 필터의 역할을 하지만 과학의 영역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다른 지표가 요구됩니다. 이를테면 저널리즘 분야에서는 어떤 정보가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선택할 때 적어도 5명 이상의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게 저자의 설명입니다. 즉, 진실 필터는 더 나은 선택을 더 빠르게 하게 해주는 정보평가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항공 우주 산업의 수많은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만의 진실 필터를 만들었으며 그 필터를 통해 로켓 발사 비용의 90%를 줄여 우주 산업의 신기원을 연 스페이스 X를 탄생시켰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하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정한 진실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의 3부 창의성에서는 신경과학자들이 알아낸 창의성의 비밀과 창의성을 폭발시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창의성 전문가인 조지 랜드는 창의적 엔지니어들을 필요로 했던 나사의 초빙을 받아서 엔지니어들의 확산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법을 설계했습니다. 그의 측정법은 지금 우리가 대체직무 찾기 테스트로 알고 있는 검사법입니다. 이 테스트의 전형적인 문제로 알려진 게 M&M 초콜릿을 담은 플라스틱 용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최대한 많이 적어라입니다. 수렴적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은 사탕이나 연필 혹은 동전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확산적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은 바퀴벌레를 가두는 감옥이나 스페이스 헬멧과 같은 것입니다. 랜드는 이 테스트를 통해 나사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테스트는 랜드가 애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 즉 창의성은 선천적일까, 후천적일까라는 의문을 낳게 했습니다. 랜드는 나사의 도움을 받아서 출신 배경이 다양한 너댓 살 아동 6,000명을 모아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 결과 98%의 아이들이 창의성 천재 수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5년 뒤에 아이들을 다시 검사했는데 98%의 수치가 30%로 뚝 떨어졌고 다시 5년 뒤에 검사한 결과 12%로 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랜드는 훈육이 창의성을 갉아먹는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랜드의 실험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이 창의성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신체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산적 사고가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창의성의 원천은 신경생물학, 즉 전전두엽 피질과 관련된 몰입 상태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뇌가 창의성을 빠르게 발휘한 상태가 몰입이며 이때 뇌는 4살 어린아이의 모든 독창성을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4부 몰입에는 몰입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을 없애고
완벽히 몰입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몰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의 특징을 완전한 집중성, 행동과 의식의 융합, 자기가 소멸하는 느낌, 바뀐 시간 감각, 통제의 역설, 자기 목적적인 경험이라는 6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칙센트미하이는 만일 어떤 경험이 6가지 특성을 모두 드러낸다면 몰입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자는 칙센트미하이가 제시한 몰입의 특징을 심리적,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창의성이라는 4개의 범주를 통해 살피면서 호기심과 열정, 목적이 몰입을 촉발하는 내재적 동기라고 밝힙니다. 몰입 상태가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더 큰 변화는 인지 능력에 나타납니다. 동기부여와 생산성, 창의성과 혁신, 학습과 기억, 공감과 환경 인식, 그리고 협업과 협력, 이 모든 것의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그 가운데 3분의 1은 잠을 잡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나머지 3분의 1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 물음은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워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은 잠재력을 끌어내 최고 성과를 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최고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으며 삶의 한계들을 깨부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제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멘탈을 제공합니다.